10년 부동산 경력의 도시계획학 박사와 함께하는 상가중개 실무. 오늘은 상가의 종류 및 장단점 중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 단지 상가, 근린 상가, 중심 상가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복합 쇼핑몰입니다. 복합 쇼핑몰이란 거는 뭐 비근한 예로 스타필드가 대표적인 복합 상업시설이죠. 정의를 살펴보면은 다양한 업태의 소매업체를 한 곳에 모아놓은 대형 시설입니다. 시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거나 문화, 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봄, 가을이 매우 짧고 여름과 겨울이 아주 긴 그런 형태의 아열대성 기후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의 방콕에 가면 이제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 중에 2016년도인가 준공된 아이콤 시암이라고 큰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방콕 하면 이제 수산시장이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콘 시암이라는 복합 쇼핑몰 내에 수산시장을 그대로 구현을 시켜놨죠. 상가 내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 그 자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판매하는 일반 수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내므로써 관광객들이 뭐 비위생적이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요, 그거는 뭐 방콕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죠.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가 유명한 음식점을 미리 서치를 해서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1층 로드샵 상권만 계속 다녔던 거죠. 결국 그 유명 음식점은 지하에 있었다는 거죠. 지하 쇼핑몰 내에. 그래서 그 나라들이 왜 실내나 지하에다가 그렇게 상가 음식점을 만들어 놓을까요? 날이 덥기 때문이죠. 이제 야시장 문화는 그쪽 동네는 이제 저 1층 로드샵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대낮에는 거의 다 이제 지하나 실내 쇼핑몰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엔 길고 더운 여름이고 또 춥고 긴 겨울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차 실내 공간으로 상가가 확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1층 로드 상권은 많이 힘들어졌죠. 실제로 이전에는 아주 좋은 상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도 수억 받는데도 몇 달째 공실로 남아 있고 신축 상가는 뭐 더더욱이 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무튼 1층 로드샵 상가가 힘든 거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복합 쇼핑몰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 항상 고정적 수요가 있고요. 상권이 형성이 빠르다. 스타필드 같은 거 딱 준공 나자마자 바로 상권이 형성돼 버리죠. 그죠? 몇 년 전에 수원의 모호동에 스타필드가 개점하자마자 뭐 그냥 인산인해였죠. 그 정도로 상권은 바로 형성된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임대료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단점으로 보자면요. 전역 면적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죠? 통상 중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역률을 한 55에서 50% 정도 봅니다. 만약에 10평 분양받으면은 한 5평 내외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55에서 60%, 10평 분양받으면은 6평, 5평 요 사이로. 그리고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 아까 일자형 상가, 1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상가는 10평 분양받은 그 8평을 쓰죠.
거의 80% 이상 전용률이 나오는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용률이 40%를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평 분양받으면은 한 4평 안쪽, 100평 분양받아도 40평 안쪽. 전용 면적 비율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아주 크게 느껴지죠. 위치적으로 아주 안 좋은 위치는 공실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원하는 업종의 입점이 까다롭다. 쇼핑몰 내에 뭐 한평 남짓한 오뎅 매장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매장 이런 것들은 거의 로얄 패밀리들이 가져가죠. 일반인들한테 임대든 분양이든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최근에 백화점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백화점 1층에 아무래도 동선이 제일 좋다 보니까 뭐 보석상이다,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다, 뭐 명품점이다, 뭐 엄청나게 이제 타이트하게 상가를 입점시켜 놨었죠. 그래서 항상 1층 백화점 상가, 백화점만 들어가면은 1층부터 벅적벅적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백화점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더 현대백화점, 그리고 동탄역 롯데백화점, 그리고 대전의 신세계백화점인가요? 그 가보시면은 1층 공간이 아주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품관들은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아주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진열해 놓고, 가운데 공간들은 어떤 중정 공간 형태로 해서 뭐 전시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딱 들어서자마자 백화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좀 더 위험 있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그 넓은 공간으로 엠프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죠. 기존 백화점들도 이제 뭐 리뉴얼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게라든지 시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옛날에 1층에서 운영하던 점포들이 다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아일대성 기후에 자꾸 가까워질수록 복합 쇼핑몰 형태의 상가들이 득세를 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요 그림이 이제 복합 쇼핑몰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중용 공간을 요건 놀이시설로 꾸며놨네,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기들 데려가서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놀이도 하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겸용주택, 일명 상가주택이죠. 주택장에는 이제 소규모 점포들이 되어 있고 1종, 2종 주거용지나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층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2층에 투룸, 쓰리룸, 3층에 주인세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형태가 4층까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3층 내지 4층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주거 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해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깔고 살고 있으면은 주거 요건은 충족되지만 거기서 투자 수익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20억짜리 상가주택을 사서 내가 3층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을 임대를 줌으로써 월세를 받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광평수 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고깃집이나 횟집 이런 거 하려면 기본 한 30평을 깔아야 돼, 전용 면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중심상업적 같은데
30평을 하려면 상가 점포를 2개 내지 3개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면은 한 호실에 월세가 300이라면 3개면 900이 될 거고요. 2개 600인데 뭐 통상적인 지역에서 음식점이 월세 300을 넘기면 힘들다고 봐야 돼요. 보통 200에서 300 선상에서 30평대 상가를 깔고 그러면 이제 주방 빼고 테이블 한 10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깃집이나 뭐 횟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심 상업지에서는 하더라도 메인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로 가게 되고 이면 도로로 간다 손 치더라도 가격은 비싸죠. 그래서 음식점이 활용하기 제일 쉬운 상가가 점포 겸용주택 내 상가입니다. 보통 것은 200에서 300선 하거든요. 그리고 광평수 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가주택 단지들은 먹자 골목 형성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2018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점포주택지를 먼저 뭐 그것도 점포주택지가 이주자 택지도 있고 협의 양도인 택지도 있는데 그 이 원주민들한테 분양하고 나면 남는 거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추첨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주자 택지는 조소원가의 7, 80% 그러니까 시가에 대비해서 거의 뭐 50%가 안 됩니다. 조소원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는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추첨 방식도 이제 추첨 가격이 감정평가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평당 가격이 시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단가가 평당 한 6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 400만 원, 평당 3, 4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 추첨을 했죠. 그래서 뭐 어디 점포주택용지 일반 입찰 한다면 뭐 1,000대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면은 그 차액을 먹는 그런 형태였는데 2018년도에 경쟁 입찰자를 정부에서 재고가 낙찰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추천 방식이 아니고 낙찰제로 바뀌다 보니까 땅값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리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건축비도 엄청 올랐죠. 거의 2010년도 중반까지는 뭐 건축비가 감리비, 설계비 포함해서 평당 300에서 3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0을 훌쩍 넘죠. 그래서 지금은 원가가 이제 토지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그 원가가 20억에 육박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용기 공급가가 상승함으로써 원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주거지가 떨어진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곤란하다. 그리고 뭐 만약에 고깃집을 한다. 테이블이 10개 있으면은 한 테이블당 차 한 대씩만 가져도 주차 공간 10대는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점포주택용지 법정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3층짜리다. 1층 상가 2층 이렇게 주택으로 2세대 있고 3층 주택으로 주인 세대가 있죠. 그죠? 주인 세대 살고 요 상가에 한 대예요. 주차 대수가. 그리고 주택의 세대당 한 대. 세대당. 그다음 3가구 3세대면은 여기가 세대. 상가에 한 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법정 주차 대수가 4대라는 거죠. 근데 상가에 테이블 하나에 차 한 대씩 모아도 10개잖아요. 주차장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점포주택용지 단지 쪽은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서 이런 식으로 막 이면 주차하고 그죠? 주차난이 심각하더라. 이런 단점이 점포 겸용주택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